구테타라는 게 군에서 항상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엄청나게 큰 기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네. 또 간첩 잡는 임무를 했는데 북에서 간첩이 안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세는 하고 싶고 공명심은 불타고 근데 할 일은 없고 하니까 이런 그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기무사, 예, 세월호 유가족 사찰뿐만 아니라 계엄령을 수령을 검토한 그리고 탱크를 투입하는 그런 문건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 기무사가 논란이 중심에 섰는데 이 기무사의 역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성공회대 한원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문제 나오면 또 뿌리를 짚어봐야 되는데 예, 예. 뿌리 짚어보기 하면 또 한원구 교수님 아니겠습니까? 네. 자, 기무사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기무사가 이번에 만들었던 문건의 어떤 기초가 되는 사고방식을 보면, 아, 이거는 유신의 사고방식인데? 예.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예. 확실하게. 왜 그런지, 예. 한번 역사를 짚어주십시오. 그 기무사가 아마 그 대한민국의 여러 기관 중에서 명칭이 제일 많이 변했을 겁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미국식으로 CIC라고 했다가 CIC. 예, 1950년 그 10월에 한국전쟁 당시에 예. 예, 특무대로 명칭을 바꾸는데 그거는 CIC 하면은 민간인 학살하고 떠올리게 됐기 아하. 때문이죠. 그래서 특무대로 바꿉니까? 예, 예. 그래서 CIC, 특무대. 특무대로 그러니까 바뀌었다가 군 방첩기관인 거죠, 이게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무대가 완전히 이 김창룡 암살 사건이 벌어질 만큼 권력 내부에서도 못된 짓을 많이 했고, 아주 악명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4월 혁명이 나고 난 다음에 방첩대로 바뀝니다. 4.19 때 예, 방첩대로 바뀌고. 이제 그런데 이 방첩대가 되면서부터 정말 그 역할이 커지는데, 왜냐하면 5.16이라는 게 그 정보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 반란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다 보니까 군 내부에서 또 다른 자들이 또 이렇게 그 쿠데타를 일으키면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쿠데타 방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권한도 강하고 기구도 이제 커집니다. 자기들이 쿠데타로 집권했기 때문에 네. 또다시 자기들을 뒤엎는 군내의 쿠데타가 나올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세우는데 수도경비사령부도 만들고 뭐 이제 이런 그 이게 소위 하는데 북한 애초부터 이 권한이 강화된 게 북한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그런 정보를 담당하는 거는 합동참모본부의 담당 정보본부가 있고 또 네. 정보사령부가 따로 있는데 이 CIC는 대내에서 대전복 업무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어떤 놈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그 권한이 강화된 그 계기와 동기를 생각해 보면 이 기무사의 뭐랄까요 사고방식과 성격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방첩대가 그러니까 위세가 등등했는데 네. 방첩대는 명칭이 보안사로 바뀌는 것도 보안사.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보안사로 언제 바뀌고? 68년도에 바뀌는 거예요. 68년 하면은 1.11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1.11 사태에서 북한 특수부대, 우리가 그 당시에 무장공비라고 불렀죠.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검문소를 다 통과해서 왔거든요. 그렇죠. 뭐 돌아온 게 아니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방첩대 하면서 지나쳤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방첩대 때문에. 하면은 이제 다들 부들부들 떨고 악명이 높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방첩대 이름을 팔아서 그런 사고까지 나니까, 이제 보안사로 개명을 하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보안사로 바뀌고. 네. 그래서 보안사가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빼놓고는 이제 제일 막강한 기관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쌍벽을 이루는 기관이었다가 이 12.6 사건이 나면서 예. 아주 이제 그냥 위세가 막강해지죠. 전두환. 예, 예.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보안사령관이었기 대통령이 때문에 된 겁니다.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정보를 다루는 군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 역사의 반복이네요. 그렇죠. 보안사령관이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쿠데타를. 사실 실병력을 장악하고 있는 건 육군참모총장이고 당시에 기엄사령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정선화 장군이 이 보안사 패거리들한테 당해서 이등병으로 강등되고 고문도 당하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왜 그렇게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했냐 예. 그랬더니 대한민국 군이 쿠데타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 있는데 예. 그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가 쿠데타를 일으켜버리니까 이건 대책이 없더라.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쿠데타
군 내에서 내란음모나 뭐 쿠데타를 일으킬 세력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그 정보를 다 지고 있는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방법이 없네요.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바로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게 바로 11.26. 그게 전두환.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11.26 사건을 좀 설명하자면 네. 권력 유신 체제의 권력 서열 1, 2, 3, 4위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경호실장, 비서실장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가 사고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1, 2, 3, 4번이 날아가 버리니까 5번인 육군참모총장과 6번인 보안사령관이 이제 그 권력자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육군참모총장도 계엄사령관이 되니까 막강해졌지만 이 보안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이 보안사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와 경찰, 검찰까지를 한 손아귀에 쥐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정보가 집중이 돼서 이 그 권한을 갖고 또 쿠데타 방지 업무를 하는 그 시스템을 동원해서 이 자기 상관이. 계엄사령관을 예. 쳐버리고 저희가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계엄사령관이 제일 셀 것 같은데 예. 보안사령관이 계엄사령관을 잡아버린 거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50 시절은 예. 보안사가 창출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보안사가 가장 막강했고 그때 육사위의 보안사란 말이 돌았죠. 육사 위에 보안사가. 네, 그런데 이제 보안사가 대신 아하. 여사한테는 밟혔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네? 보안사가 기무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기가 뭐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윤석양 아. 그 이등병의 그 양심선언. 예, 그렇죠. 민간인 사찰에 대한 예, 폭로인데 보안사가 한 1,000명 이상의 민간인들을 사찰했다. 네, 1,300명 그 사찰한 플로피 디스크를 들고 나와서 네. 그 얘기했고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책으로도 간행이 돼서 널리 알려지게 그 책을 가지고 계시군요. 됐습니다. 이게 90년대 이야기인데. 네, 90년 초반 얘기입니다. 이 보안사가 기무사로 그래서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바뀌는 네, 겁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명칭만 갈았을 뿐만 아니라 그게 뭐 청명 계획이라고 불리지 않았나요? 예, 예. 그 청명계획이라는 거는 89년도에, 예. 89년도에 있었는데, 윤석열 이병이 청명계획까지를 폭로한 건 아닌데, 그 청명계획이라는 건 89년도에 이제 그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좀, 풀어졌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속에서 야당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그 주장을 하고 하니까 노태우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안정국으로 몰고 갔고, 그렇게 탄압을 하면서 이 물리적인 탄압만 그 공안정국으로만 하는 거 갖고는 힘드니까 계엄령을 선포하자, 친위구태타를 일으키자 하는 그런 논의가 이제 내부에서 좀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그 청명계획이라고 해서 그거는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주요 인사들 900여 명을 그 체포하는 그런 실행 계획을 미리 그러니까 세워뒀습니다. 군에서 또 한 번 그러니까 노태우 당시 정부가 예.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네, 네. 예. 그리고 뭐 그러자 안 되겠다. 친위 구태타를 한 번 더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이제 그 계획을 예. 그러니까 어느 차원에서 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 군 일각에서 한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그건 구태타로 가는 대신에 3당 합당 보수대 연합을 하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서 이제 이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가 그때 이제 작성한 체포 계획을 갖고 그 사람들을 좀 더 확대해서 그때는 900명이었는데 한 400명 더 추가해서 1,300명을 사찰하고 있었고 그걸 들고 나온 겁니다. 친위 구태타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도 나온 문서에 보면 그 뭐 SNS를 하거나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는 거를 네. 가장 우선시한다 돼 있었는데 네. 그것에 이 롤 모델에 가깝네요. 그러니까 한 네, 900명 그렇습니다. 정도를 미리 딱 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친위 구태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으니까 네. 바로 다 잡아가는 걸로 네, 하자마자. 그렇습니다. 예. 저는 잡혀갔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건을 보시면서 데자뷰가 느껴지셨겠어요. 역사를 아시는 분으로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쿠데타라는 게 군에서 항상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엄청나게 큰 기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간첩 잡는 임무를 했는데 북에서 간첩이 안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세는 하고 싶고 공명심은 불타고 근데 할 일은 없고 하니까 이런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조작 간첩 사건도 만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쓸데없는 계획들도 세우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방법이 뭐냐면은 보안사나 기무사나 명칭만 갈아봐야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해체가 필요한데 근본적인 해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잘못해도 쫓아내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쿠데타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군이 나설 이유가 없어요. 나설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쿠데타로 설혹 청와대를 점령한다 하더라도 그 정권이 얼마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겠어요, 또.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일으킨 당사자들은 군법에 의해서 아마 사형에 처해질 겁니다. 군법에는 그게 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함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 군의 쿠데타 방지 기구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뭐 인원이 한 4,000명 된다는 데가 그런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군의 쿠데타 방지 때문에 권한이 커졌는데 네, 그리고 간첩 명목이 네.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 남북 화해가 이제 근본적으로 진척이 되고 또 그동안에 또 솔직히 간첩 변변한 간첩도 없지 않았습니까? 군에 침투한 간첩. 이제 뭐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 이제 아마도 그 방산 쪽, 네. 뭐 그쪽은 이제 좀 군의 특수성이 있고 또 군사 기밀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에 국한해서 군 검찰과 어떤 뭐 역할 조정을 하면서 이제 개편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고 해체 수준의 개편이 지금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해체 수준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쿠데타 방지용 기구가 이렇게까지 권한이 막강할 이유가 없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없죠. 예. 근데 여전히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이 있다 보니까 이런 친위 쿠데타에 해당되는 문서를 자기들끼리 작성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둘 이유가 없겠네요. 그 예, 기능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교수님이 3년간 진행해왔던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예, 이 곧 있다면서요? 7월 10일이요? 예. 1차 발표를 합니다. 그때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한원구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왜 그런지, 예. 한번 역사를 짚어주십시오. 그 기무사가 아마 그 대한민국의 여러 기관 중에서 명칭이 제일 많이 변했을 겁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미국식으로 CIC라고 했다가 CIC. 예, 1950년 그 10월에 한국전쟁 당시에 예. 예, 특무로 명칭을 바꾸는데 그거는 CIC 하면은 민간인 학살하고 떠올리게 됐기 아하. 때문이죠. 그래서 특무대로 바꿉니까? 예, 예. 그래서 CIC, 특무대. 특무대로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가 군 방첩기관인 거죠, 이게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무대가 완전히 이 김창룡 암살 사건이 벌어질 만큼 권력 내부에서도 못된 짓을 많이 했고, 아주 악명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4월 혁명이 나고 난 다음에 방첩대로 바뀝니다. 4.19 때 예, 방첩대로 바뀌고. 이제 그런데 이 방첩대가 되면서부터 정말 그 역할이 커지는데, 왜냐하면 5.16이라는 게 그 정보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 반란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다 보니까 군 내부에서 또 다른 자들이 또 이렇게 그 쿠데타를 일으키면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하나 장군이 이 보안사 패거리들한테 당해서 이등병으로 강등되고 고문도 당하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왜 그렇게 정말 그 속수무책으로 당했냐. 네. 그랬더니 대한민국 군이 쿠데타를 방지하는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 있는데 네. 그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가 쿠데타를 일으켜버리니까 이건 대책이 없더라.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쿠데타 군 내에서 내라는 뭐나 뭐 쿠데타를 일으킬 세력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그 정보를 다 쥐고 있는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방법이 뭐 없네요.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바로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게 바로 11.6. 그게 전두환.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11.6 사건을 좀 설명하자면 네. 유신체제의 권력서열 1, 2, 3, 4위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경호실장, 비서실장이 한 자리에 모여있다가 사고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1, 2, 3, 4번이 날아가 버리니까 5번인 육군참모총장과 6번인 보안사령관이 이제 그 권력자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육군참모총장도 계엄사령관이 되니까 막강해졌지만 않습니까? 네네. 근데 1.1 사태에서 저 북한 특수부대, 우리가 그 당시에 무장공비라고 불렀죠.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검문소를 다 통과해서 왔거든요. 그렇죠. 뭐 돌아온 게 아니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방첩대 하면서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방첩대 때문에. 하면은 이제 다들 부들부들 떨고 악명이 높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방첩대 이름을 팔아서 그런 사고까지 나니까, 이제 보안사로 개명을 하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보안사로 바뀌고. 네. 그래서 보안사가 그 중앙정보부 빼놓고는 이제 제일 막강한 기관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쌍벽을 이루는 기관이었다가
이 12.6 사건이 나면서 예. 아주 이제 그냥 위세가 막강해지죠. 전두환. 예.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보안사령관이었기 대통령이 때문에 된 겁니다.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정보를 다루는 군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 역사의 반복이네요. 그렇죠. 보안사령관이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쿠데타를. 사실 실병력을 장악하고 있는 건 육군참모총장이고 당시에 기엄사령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쿠데타라는 게 군에서 항상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엄청나게 큰 기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간첩 잡는 임무를 했는데 북에서 간첩이 안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세는 하고 싶고 공명심은 불타고 근데 할 일은 없고 하니까 이런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기무사, 예, 세월호 유가족 사찰뿐만 아니라 계엄령을 위수령을 검토한 그리고 탱크를 투입하는 그런 문건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 기무사가 논란이 중에 섰는데 이 기무사의 역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성공회대 한원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문제 나오면 또 뿌리를 짚어봐야 되는데 예. 뿌리 짚어보기 하면 또 한원구 교수님 아니겠습니까? 네. 자, 기무사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 기무사가 이번에 만들었던 문건의 어떤 기초가 되는 사고방식을 보면 이거는 유신의 사고방식인데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확실하게. 쿠데타 방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권한도 강하고 기구도 이제 커집니다. 자기들이 쿠데타로 집권했기 때문에 또다시 자기들을 뒤엎는 군내 쿠데타가 나올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수도경비사령부도 만들고 이제 이런 이게 소위 하는데 북한 애초부터 이 권한이 강화된 게 북한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런 정보를 담당하는 거는 합동참모본부의 담당 정보본부가 있고 또 정보사령부가 따로 있는데 이 CIC는 대 내에서 대전복 업무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어떤 놈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그 권한이 강화된 계기와 동기를 생각해 보면 이 기무사의 사고방식과 성격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방첩대가 그러니까 위세가 등등했는데 방첩대는 명칭이 보안사로 바뀌는 것도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보안사로 언제 바뀌고? 68년도에 바뀌는 거예요. 68년 하면은 1.11 사태가 있잖아요.